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방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는 오늘 네. 아까 또 CS 윈드를 얘기를 했잖아. 네. 그래서 야 이게 또 재밌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 CS 윈드의 그 철 제품을 철강을 제공하는 포스코 한번 보자 네. 이런 측면에서 갖고 왔어. 같은 라인이네요, 그럼. 같은 라인이네. 한 라인이구나, 한 라인. 우리가 뭐 그렇지 뭐. 네네. 어디 뭐 벗어나나? 근데 포스코를 주목하시는 거는 그러면 CS 인드 같은 맥락은 아니잖아요. 근데 비슷한 맥락이 있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포스코를 주목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한마디로만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철강 회사에서 뭔가의 친환경 관련된 종합 기업으로 이제 앞으로 변신하겠다.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공표를 한 거야. 근데 이게 그 공표를 한 게 지주회사 방식으로 지금 변화하겠다. 앞으로 근데 그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걸 지주회사 방식으로 변화한다는 건데 이게 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물적 분할 많이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근데 제가 이건 궁금한 부분인데 포스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주사들 물적 분할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나요? 많이 하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르냐? 그럼 한 가지밖에 없어. 분할을 해서 상장을 안 하는 거야. 미국 시장. 우리는 둘 다 상장하고 그렇지. 네, 더블 카운팅을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이라는 이슈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글 있잖아. 네. 구글도 구글 자체가 그 상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상장돼 있단 말이야. 네. 그럼 그 밑에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한단 말이야. 인수 합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장회사는 싹 다 사가지고 상장 폐지시켜 버린다고. 그래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알파벳의 어떤 그런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게 점점 불어나니까 알파벳만 상장되어 있으니까 자산이 늘어났어. 그럼 알파벳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문제가 됐잖아. LG 화학에 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냥 분사를 한 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 근데 이게 분사한 거를 상장을 시켰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LG 화학에 산 사람은 배터리를 보고 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해 갖고 상장을 시켜버렸으니까 근데 그 주식을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주주한테 주식을 주는 거야. 네. 배분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물적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갖는 거야 100%를. 네. 그러니까 근데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 지분을 갖고 있지만 주주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회사가 갖고 있는 거니까. 또 사야 되는 또 거죠. 사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블 카운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카운팅을 한번 받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상장이 돼서 뭐 100조 원의 네. 시가총액을 인정받았잖아. 그럼 이거를 여기 LG 화학은 그러면 이 100조 원에 뭐 5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조 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시가총액은 50조 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야 이게 100조 원이면 50%를 가지고 있으니까 50%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100조 원 인정받았고 요걸 또 갖고 와서 50조 원을 인정받았고 가령 저 LG 화학의 또 지주회사가 주식회사 LG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는 또 이 LG 화학 전체의 그 뭐랄까 시가총액을 또 인정받는다 그러면 2중 3중으로 막 다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시각이라고. 근데 이 논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포스코도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보면 무슨 소리냐? 포스코를 철강 자회사와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네. 포스코 철강 자회사를 100% 자회사로 놓겠다는 거야. 물적 분할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똑같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렇게 물적 분할해갖고 상장시키는 거랑 똑같네. 그래서 이제 다만 포스코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철강 자회사를 상장을 안 시키겠다는 거야. 이제 그게 네. 결정적으로 다른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가령 포스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김에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잖아. 공기업은 아니야 지금. 왜냐면 민영화 시켰으니까. 공기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은행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필요가 1번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투자자들은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물적 분할을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포스코가 의외로 지금 친환경 쪽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 지금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와 음극재를 하는 양극재, 음극재 사업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리튬 호수 들어본 적 있지? 아르헨티나.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이 맞죠? 엠텍.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거를 2018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 약 3천억? 네. 3,100억에 인수를 했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가치를 얼마로 봤냐면 리튬이 한 220만 톤 정도 있을 거다 거기에. 그래서 그때 리튬 가치로 해서 7조 원 정도 된다. 그런데 그걸 3천억에 지금 인수를 했다. 근데 이제 거기에 3천억으로 무조건 이제 리튬을 생산하는 건 아니고 리튬 호수를 개발권은 3천억에 산 거고 거기다가 한 6천억에서 거의 한 7천억 정도. 그러니까 합쳐서 한 1조 원은 투자를 해갖고 거기다 이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네. 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네. 한 거야. 근데 7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 거지. 그랬었는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리튬 이 채굴할 수 있는 게 1,350만 톤. 그러니까 200만 톤이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6배 정도 늘어나는 가 생산량 네.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산정이 된 거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재 리튬 그걸로 계산해 봤더니 100조 원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 봐봐. 설비까지 투자를 하면 1조 원 투자해서 7조 원 정도 이렇게 할 거라고 봤는데 리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다음에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조가 된 거야. 네. 지금 1조 원 투자해서 100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이게 과거 산업이 되는 거야, 이제 점점. 왜냐면 탄소 재료를 봤을 때는 네. 이게 지금 철강업을 한다는 건 탄소 재료에서 이제 제로 갈 때 가장 원흉이 될 거란 말이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그러니까 철강업에 탈피하고 싶어. 1차적으로. 근데 본업은 지금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가지고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얘기할 텐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러한 광대한 어떤 친환경 내지는 리튬은 배터리에 뺄 수 없는 핵심 소재잖아. 네. 그리고 니켈도 또 있어.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사업부도 있어.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수소 사업을 해야 돼. 근데 이 수소 사업은 본업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오히려 본업은 이제 철강 산업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고로 시스템은 좌초자산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포스코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우리는 철강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동안에 철강이 전부였다면 지금 철강 사업부를 자회사로 밑으로 빼고 나머지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또 리튬, 그리고 또 니켈, 네. 그리고 또 수소 사업, 에너지 사업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일부에 불과한 걸로. 포스코는 그래서 이제 제철회사가 아니라 포항 제철이 아니라 포스코 전체적인 친환경 관련된 어떤 종합 그룹이다.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의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그 와중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투자자들이 진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물적 분할 방식을 통해서 어차피 방식을 바꿔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철강 사업부를 그대로 가지고 가갖고는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부각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물적 분할을 통해 갖고 어떤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이게 이제 골자라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꼭 이제 나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 완전히 우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포스코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2021년 네. 예상 순이익이 7조 2천억이야.
근데 7조 2천억인데 그 금요일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5조야. 그럼 이걸 퍼로 계산을 해보면 네. 어떻게 되냐면 지금 3.51배야. 퍼가 3.5야. 그렇게 낮아요? 그렇게 낮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 회사를 산다고 하면 3.5년이 지나면 그 내가 그 산 가격을 그대로 이익으로 순이익으로 회수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조업의 기본이 한 10배 정도 되는 거고 그동안에 포스코의 한 5, 6년 평균이 6.5 정도 되거든. 0.65 정도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6.5 정도 되거든. 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3.5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6.5만 평균만 가더라도 더블이 올라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럼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느냐? 1차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철강 산업이라는 게 지금 점점 없어져야 될 좌초자산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시장의 평가를 박하게 받을 바에는 내가 빨리 변신해야겠다. 변신해서 지금 사실 그 양극재, 음극재라든가 양극재, 음극재는 뭐 100배, 200배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외국 그 글로벌 피어 그러니까 경쟁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또 뭐 광산 아까 얘기했지만 염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조 원의 가치를 지금 현재 리튬 가격으로 따지자 그러면 반만 잡아도 50조인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시가총액이 지금 25조래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그럼 이 가치를 왜 못 받느냐? 지금 철강으로 이 뭐랄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쪽으로 박혀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도 양극재만 해더라도 지금 4.5만 톤인데 42만 톤까지 늘리겠다. 음극재는 7만 톤인데 26만 톤으로 늘리겠다. 2025년, 30년까지. 그렇게 하고 뭐 리튬도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이런 부분들을 리튬, 니켈 마찬가지야. 니켈도 지금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광석 기반으로 11만 톤,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폐 배터리에서 재생해가지고 3만 톤. 그래서 14만 톤까지 이렇게 늘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지금 가치만 가지고도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캐파라는 게 철강을 훨씬 넘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핵심은 이 지금 미래에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미래의 스토리 일단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숫자가 너무 지금 작은 상태라는 거야. 근데 본업에서는 당장에 철강을 제외하고 어떤 플랜트라든지 이런 걸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야.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스코의 당장의 철강 부분의 어떤 수익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리튬이나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스토리로 이렇게 확산될 때 결국은 포스코는 지금이 굉장한 저점이다. 그래서 아까 CS 윈드를 얘기하면서 장기적인 적금의 형태로 지금 투자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방 PD가 얘기를 했지만 나도 포스코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절대 불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주목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사위 펀드. 주사위 펀드. 우리도 저 주사위 펀드 이왕에 전략은 얘기를 해줬으니까 상품에 이 포스코도 있다. 포스코도 좀 전략 그 펀드에 좀 가입을 시켜달라. 네. 이런 차원에서.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남은 또 얘기를 또 나눠보시죠. 그럽시다. 자, 포스코 차트를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좀 급락하는 면이 있었는데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거래량 늘어나면서 양봉의 형태가 나타났거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차트 플레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 포스코의 지금 저점을 그러니까 좀 싸다라는 개념을 시장에서 인정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싸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숫자를 한번 보면 지금 보면 이게 매출액이 64조였는데 지금 76조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때 살짝 주춤했지만 이 코로나 주춤한 게 철강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거거든. 운송량, 물동량 같은 게 막히다 보니까 벌어진 그런 일들이거든.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그 작년에는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금 영업이익이 9조 2천억이야.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네. 그러니까 지금 철광석 가격 자체가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가가 가능하지 않냐 제품 가격에. 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뭐 분기별로 QOQ로도 보라고. 지금 분기별로 실적 늘어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렇잖아.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봐. 꾸준히 지금 받쳐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실질적으로 경쟁사들이 철강업에 누가 지금 미쳤다고 들어오겠냐고. 새로 들어올 리가 없잖아. 왜? 그 탄소 배출권 2030년 동안 그렇죠. 어떻게 무슨 수로 맞출 거야? 그럼 들어올 수가 없어. 지금 철강 업체에 새로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지금 개념인데 그런데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그 CS 윈드에서 바이든이 몇 개를 만든다고 했지? 6만 그럼 거기 쇠는 들어갈 거 아니냐고. 철강 제품은. 그럼 뭐 6만 개를 그 풍력 타워를 만들려면 그게 뭐 1, 2톤이 들어가겠냐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그 철강을 경쟁자는 이제 들어올 수 없고. 그러네요. 경쟁전 들어올 수 없고 당분간은 오롯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수익을 입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그러면 왜 주가가 약했냐? 뭐 이거 하루 이틀 예상한 거냐? 맞는 말이야. 그건 무슨 소리냐면 피크아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피크아웃이라는 게 그리고 자초자산이라는 염려와 피크아웃이라는 염려가 두 개가 한꺼번에 미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4분기나 3분기, 4분기 봐봐.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피크아웃이야. 그리고 물류 대란이 풀리고 그리고 또 원자재 그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 정가한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장기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올려놓은 철강제 가격을 바로바로 빼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면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트 뭐 아까 봤지만 차트상으로는 오히려 고개를 내밀고 있는 시장하고 반대로 가는 측면이 좀 있고 그렇지만 차트 플레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방 PD가 얘기한 주사위 펀드 만들자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여러 번 나눠서 넣으면 나중에 충분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 왜 정고점 대비로 봤을 때 충분한 그 싼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 길게 나눠 사자 이런 전략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다면 나는 그 중에 그 포스코 같이 또 이렇게 정말로 싸고 지금 현재가 저점인 종목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지금부터 그래서 포스코도 한번 살펴보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네. 펀드 하나 추가됐네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한 가지 딱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 시장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그렇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 결국은 나도 사실은 이 가치라는 측면을 과연 가격과 가치라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면 투자자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네. 결국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사실 포스코를 가지고 나온 게 그 뭐랄까 오늘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 방 PD가 얘기한 그 적금식의 어떤 투자 전략 네네. 이런 부분하고 너무 이 앙상블이 된다고 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방금 지적한 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싼 건 지금 엄청나게 싼 건 맞단 말이야.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지금 말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략이란 게 뭐냐? 아까 우리 CS 윈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나눠서. 담궈야 됩니다. 담궈라. 첫 발을 담가놔야 다음 발이 나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가치들이 막 흔들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그러면 기껏 우리가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라고 했지만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기껏 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에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는 우리에게 그 뭐랄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사실 무거운 종목을 많이 좀 봐놔야 엉덩이가 무거울 때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히려 그럴 때 올라갈 땐 또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면이 있지. 네. 아무래도. 그럼 이렇게 맞추는 걸로 할까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할 말이 많지. 난 4시간이야 무조건 기본이. 네 시간 동안 얼마든지 떠들 수 있어. 지금 할 말 많아. 사실은 수소 사업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많은데 다음에 또 지루하시면 안 되잖아.
평일날 많이 또 혼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저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평일날 그 오롯이 소장님의 시간에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혼자 떠들어라. 네, 오늘은 예, 이걸로 마치는 걸로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